자, 이제 페이지 176페이지 과학기술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에 관한 5가지 문제가 나왔네. 우리 한번 보자.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 연쇄 반응을 유도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이 핵 분열 연쇄 반응으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이런 정도로 봤고,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는 주로 우라늄이 사용이 되는데, 천연 우라늄을 구성하는 물질의 99% 이상은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우라늄 238이고, 핵 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235는 천연 우라늄 속에 0.7% 정도만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핵 분열이 가능한 우라늄은 우라늄 235는 굉장히 적은 비율만 가지고 있네. 이 상태로는 우라늄 235의 비율이 낮아 핵 분열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라늄 235의 비율을 3% 이상 높여야 하고 3% 이상으로 높여야 된대.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라늄 농축이라고 한대. 우라늄 235의 비율을 3에서 5% 원기둥 모양의 연료봉으로 만든 후에 이를 다발로 묶어서 핵 연료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핵 연료를 원자로에 넣고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핵 분열이 유도되나 봐. 원자로에 넣은 핵 연료의 우라늄 235의 비율이 낮아져서 반응력이 떨어지면, 반응력이 낮아지면 이렇게 되겠지. 원자로에서 꺼내겠지. 그래서 원자로에 넣은 핵 연료의 우라늄 235, 이를 사용 후 핵 연료라고 한다. 꺼낸 거를. 핵 연료는 이제 사용했으니까 사용 후 핵 연료. 사용 후 핵 연료는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은 우라늄 235가 남아있고, 원래 우라늄 235는 핵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아직 반응력이 떨어진 상태를 그냥 꺼냈으니까, 그치? 아직은 남아있는 거야. 우라늄 238 그리고 우라늄 238이 중성자와 반응하여 만들어진 물질인 플루토늄 239, 우리가 나오는 물질을 보면 우라늄 238이 나오고, 그치? 그리고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은 우라늄 235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플루토늄이 남아있고, 이외에 핵 분열 과정에 생성된 핵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크게 4가지 정도가 나와지네. 사용 후 핵 연료에. 이 중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는 핵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므로 사용 후 핵 연료에서 추출한 후 원자력 발전 연료로 재사용이 가능하겠지. 이 분리 공정을 핵 재처리라고 한다. 핵 재처리. 그치? 분리 공정을 핵 재처리라고 하는 거야. 다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핵 재처리 방식으로는 두 가지가 있나 봐. 사용 후 핵 연료를 액체 상태로 만든 후에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추출하는 퓨렉스 공법이 있고, 퓨렉스 공법이 지금 기억번이 돼 있네. 퓨렉스 공법. 그다음에 니은은 파이로 프로세싱 있고, 디귿은 퓨렉스 공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우리가 색칠을 미리 해놓고 보도록 하자. 퓨렉스 공법은 사용 후 핵 연료를 액체 상태로 만든 뒤에 만들고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추출하는 퓨렉스 공법. 퓨렉스 공법은 먼저 사용 후 핵 연료를 해체한 후 연료봉을 작게 절단을 하고, 그 다음으로 절단한 연료봉을 90°C 정도의 질산용액에 담가 녹인다. 이후에 질산에 녹인 핵 연료를 유기용매인 TBP 용액과 접촉시키면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는 TBP 용액에 달라붙고, 나머지는 핵물질들은 질산 용액에 남는다. TBP 용액에 달라붙으니까 그것만 하게 되면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는 우리가 추출이 가능하겠네. 이후에 산화 및 환원 반응을 통해서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상호 분리하게 된다. 그렇지, 얘네들도 분리해줘야지. 퓨렉스 공법은 공정을 반복할 때마다 더 많은 양과 높은 순도의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얻을 수 있다. 공정을 반복할 때마다 더 많은 양과 높은 순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장점 정도 되겠지. 우라늄 235는 기존 원자로에 넣어서 원자력 발전이 가능하지만, 기존 원자로에 넣으면 원자력 발전이 가능한데, 플루토늄 239 같은 경우는 고속 증식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좀 제한적이네. 그치?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고속 증식로는 안정성이 부족하대. 그래서 폭발 위험성이 있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어딘가 따로 이렇게 이제 보관만 해놔야지. 그리고 플루토늄 239는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0.001mg만 없어져도, 그치? 그 IAEA에서 사찰 들어오겠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 중이 ING
그치? 진행형 핵 처리 방식으로 파이로 프로세싱이 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뭐냐? 핵 분열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 용액, 아까 용액은 뭐였어? 이거 액체 상태로 만들었잖아. 그치? 그리고 그 뭐야? 질산 용액에 담궜잖아. 용액이 아닌 전기를 활용한대. 전기. 먼저 사용 후 핵 연료를 해체를 해서 연료봉을 절단한 후 여기까지 똑같은데 절단한 연료봉을 600도씨 이상 후 고온, 아까 90도씨였는데 여긴 600도씨 이상 후 고온에서 잘 안 보여지네. 산화 우라늄 형태의 분말로 만든다. 분말로 만든 다음에 이를 전기분해하여 산소를 없애버리면 금속 물질로 변환이 된다. 분말이 금속 물질로 변환이 되고 여기에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 그리고 기타 다양한 핵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금속 물질을 용융염에 넣고 온도를 500도씨까지 올려 용해시킨다. 여기에 전극을 연결하고 일정 전압 이하, 이게 중요해. 일정 전압 이하의 전기를 흘려주는데 지금 아까 전기를 활용한다고 그랬잖아. 여기 부분에서 이제 전기를 활용해 주는 거지. 우라늄 235는 다른 물질에 비해 낮은 전압에도 쉽게 음극으로 움직인다, 이동한다 이런 얘기지. 우라늄 235가. 그렇지? 그러면 음극에서는 우라늄 235만 달라붙는다. 그럼 여기서 떼내면 될 거 아니야. 여기에 우라늄 235를 일부 회수할 수 있다. 전체 다 회수할 수 없나 봐. 이후 전압을 올리면 아까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압이었잖아. 다른 물질에 비해 낮은 전압에도. 근데 여기서 전압을 올려주게 되면 어떻게 돼? 남아있는 우라늄 235하고 그 다음에 플루토늄 239 그리고 다른 핵물질들이 음극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플루토늄 239가 다른 핵물질과 섞인 채로 추출되기 때문에 여기 중요하네. 플루토늄 239라는 놈이 다른 핵물질과 섞인 채로 추출이 된대. 그치? 아까는 여기 우리가 퓨렉스 공법에서는 지금 플루토늄 235하고 239하고 우라늄 235가 상호 분리되게 돼 있잖아. 여기 상호 분리되게 된다. 근데 여기는 섞인 채로 추출된대. 다른 핵물질들하고. 그래서 퓨렉스 공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그 퓨렉스 공법에서는 그 플루토늄만 남아 있으면 고속 증식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고속 증식로 자체가 안정성이 부족하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아직 실용화도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플루토늄 239 같은 경우는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플루토늄 239가 다른 핵물질들과 섞인 채로 추출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민감할 필요도 없는 거지. 왜? 얘를 분리를 해야 핵무기로 사용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안정성이 부족하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러지 않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우리가 한번 정리된 걸 한번 보도록 하자. 정리된 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 글을 이해할 수 있겠네.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 연쇄 반응을 유도 에너지를 얻는다. 원료는 주로 우라늄이 사용돼. 우라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는 얘기잖아. 천연 우라늄은 99% 이상의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우라늄 238이야. 근데 0.7% 정도가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235야. 우라늄 농축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천연 상태의 우라늄 0.7은 너무 낮으니까 235의 우라늄 235의 비율이 낮아 핵분열을 유도하기 안 된다. 그래서 235의 비율을 어느 정도 3% 이상, 3%에서 5%까지 높이는 과정을 우리가 우라늄 농축이라고 하는 거지. 핵 연료는 우라늄 235의 비율을 3에서 5% 이렇게 높인다고 그랬지.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원기둥 모양으로 연료봉을 만들어 다발로 묶었다. 그래서 그걸 원자로에 넣고 중성자와 충돌을 시키면 핵분열을 유도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핵연료의 우라늄 235의 비율이 낮아져서 반응력이 떨어지면 반응력이 낮아지면 꺼낸 것을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한다.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우라늄 235하고 일어나지 않은 거야.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다음에 우라늄 238이 있고 플루토늄 239, 우라늄 238이 중성자와 반응을 해서 전혀 쓸모없는 238인 줄 알았더니 중성자가 반응을 하는 얘가 플루토늄 239라는 물질로 변형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핵분열 과정에서 생성된 핵물질들도 포함한다.
핵 재처리라는 것은 뭐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 분리 공정을 핵 재처리라고 한다고 그랬지. 어떤 거?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추출한 후 연료를 재사용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분리하는 것을 핵 재처리라고 하는 거야. 핵 재처리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퓨렉스 공법하고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게 있지. 퓨렉스 공법은 사용한 핵연료를 해체를 하고 연료봉을 작게 절단, 여기까지는 똑같아. 절단한 연료봉을 90도씨 정도는 질산용액에 담가 녹인다. 그래서 질산에 녹인 핵연료를 유기용매인 TP 이게 아까 TBP야. TBP 얘가 아니고 TBP인데 오타가 났네. TBP 용액과 접촉시키면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가 TBP 용액에 달라붙고 나머지는 지산용액에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산화 및 환원 반응을 통해서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분리시키는 거지. 그럼 장점은 뭐냐? 공정을 반복할 때마다 더 많은 양과 더 높은 순도의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얻을 수가 있어. 그런데 플루토늄 239는 처리 곤란이라는 얘기야. 우라늄 235는 기존의 원자로에 넣어서 원자력 발전이 다시 가능해. 그런데 얘가 문제라는 얘기지. 플루토늄 239는 고속 증식로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근데 안정성이 부족해. 폭발 위험성도 커. 그리고 아직 실용화도 안 됐어. 그러니까 어디에 쌓아두기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폭발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렇다고 어디에 이렇게 딱 하다 보면 뭐 누출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핵무기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얘기야. 얘가 문제야. 퓨렉스 공법에서는 얘가 제일 문제다. 그래서 개발 중인 핵 처리 방식이 있어. 아직 상용화는 안 됐나 봐. 개발 중이잖아. 그렇지? 파이로 프로세싱은 핵 분열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서 용액이 아닌 전기를 활용한다는 특이점이 있는 거지. 사용 후 핵 연료봉을 해체해서 연료봉을 절단한 연료봉을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600도씨 이상 고온에서 산화 우라늄 형태의 분말로 만들고 이 분말을 다시 전기분해해서 산소를 없애면 금속 물질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기타 핵물질이 포함돼 있지 여기서는. 그러면 그 금속 물질을 용융염에 넣고 온도를 500도씨까지 올려주면 용해되겠지. 그래서 전극을 연결하고 일정 전압 이하로 전기를 흘려주면 음극에 우라늄 235만 달라붙는 거지. 거기서 우라늄 235를 일부 회수를 할 수 있지. 이후에 전압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 남아있는 우라늄 235하고 플루토늄 239 다른 핵물질들이 음극에 달라붙어 나오겠지. 장점으로는 뭐냐? 여기서 아까 이 퓨렉스 공법의 단점이 플루토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장점은 파이로 프로세싱은 플루토늄 239가 다른 핵물질과 섞인 채로 추출이 돼. 섞인 채로 추출이 되니까 이런 폭발 위험성이나 안정성 부족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고속 증식로 이런 부분에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에서도 한 발 비껴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퓨렉스 공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 우리가 이 정도 이해하면 100% 이해를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예상보다 좀 쉽게 나온 것 같아.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원자력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았어. 그다음에 핵 재처리를 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여러 핵 재처리 방법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 여러 개는 아니고 두 개인데 어찌됐든 2번 정도가 맞는 것 같아. 3번 핵 재처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나오지도 않았지. 다양한 핵 재처리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계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지. 여기에 한계점이 저기에 장점이 되는 거였지. 5번 원자력 발전 방법을 두 가지로, 발전의 방법을 두 가지로 한 게 아니고 재처리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한 거지. 그렇지? 발전의 방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답은 2번일 수밖에 없어.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아까 우리가 분리공정이라고 그랬어. 1번 중성자를 충돌시켜서 핵분열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 아직 다 그게 반응이 낮아졌을 뿐이지 그거를 계속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핵 분열이 유도되는 게 충분히 가능하겠지. 2번 핵 재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추가적인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니고 핵 재처리 과정도 아니야. 핵 재처리 과정이 아니고 분리공정이라고 하지. 분리공정. 그렇지? 분리공정.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다시 넘어가서 3번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아까 뭐였냐면 우리가 퓨렉스 공법이고 니은이 파이로 프로세싱이야. 퓨렉스 그 다음에 파이로 프로세싱. 기억 퓨렉스는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상호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맞죠? 2번 니은 파이로 프로세싱은 낮은 전압에서
음극이잖아. 음극으로 이동한 우라늄 235를 일부 추출할 수 있다. 일부. 그치? 그러니까 2번이 답인 거지. 음극이야. 여기가 음극으로 이동한다. 그다음에 4번 보면 디그스 이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그스는 아까 퓨렉스 공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부분이었어. 1번 우라늄 235를 추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고 2번 핵 재처리 과정은 반복을 통해 추출된 우라늄 235의 양 아니 이 부분 아니고 이거는 그 퓨렉스 공법이었지. 3번 순수한 상태 우라늄 235와 프로토늄 235를 모두 해결료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앞부분이라니까 퓨렉스. 4번 파이로 프로세싱 공법에서 프로토늄 239가 다른 핵물질에 섞인 채로 추출되니까 퓨렉스 공법과 같은 민감한 문제, 위험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답은 4번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5번 A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 떨어졌다. 아까 반응이 떨어졌다. 반응이 좀 낮아졌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1번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떨어졌다. 잠들었다. 잠에 빠졌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상관없고 2번 오랜 기다림 끝에 상부의 허락이 떨어졌다. OK가 되었다. 허락이 떨어졌다. 허락이 있었다. 이 정도 되겠지. 3번 그 선수의 실력이 낮아졌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겠네. 그치? 실력이 낮다, 하수다, 고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야? 날이 흐려지더니 빗방울이 머리에 떨어지기. 머리에 낙하한 거지. 그치? 어떤 물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물리적인 거야. 그다음에 5번 그 사람이 숨겨진 모습을 알게 된 이후 정이 떨어지게 됐다. 정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다음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